숙제 잠깐 좀 보시면 여러분들 아까 4개짜리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1번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I've never seen Susan. 자, 나는 수잔을 본 적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죠. 답 같은 거 먼저 정리해 드리면 네 가지 쓰는 게 뭐냐? I've never seen 수잔과 her가 같은 문장이니까 I've never seen Susan. 그래서 첫 번째 답이 나오는 것은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 who, 그렇죠? who 운동합니다. Mark fell in love with 이거 얘기하는 정사 있느냐 없느냐 이거 없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보여주는 게 맞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I've 이거 뺄게요. 아니면 앞으로 보내서 with 그렇죠? 아니면 whom 이때는 whom밖에 안 됩니다. Mark fell in love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고요. 아니면 3번 해서 예를 들자면 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달라. 부족형을 2가지, 4가지를 만든다는데 4가지? 2개밖에 될 수가 없는데 생략하는 경우까지 한다면 3개까지 만들 수 있겠고 여기서 지금 보면 이거 이거 3개 3번, 4번은 뭐냐면 생략하는 것까지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는 뭐냐면 4번째, 4번째는 I've never seen 그렇죠? and 그렇죠? and 얘기하는 겁니다. and Mark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and는 문장이 있냐 접속사 있느냐 없느냐 이거 얘기하는 건데 하나는 예를 들었을 때 누구의 경우에는 whom인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고 뒤에 누구 그냥 with 써주면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4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4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and 접속사 얘기하는 거고요. 첫 번째가 이제 사실 네 번째, 4번이 제일 먼저 있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왔는데 and mark 접속사 플러스 얘기했던 것이 이 첫 번째 뭐냐면 네 번째 뭐냐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는 거죠. 네, 2번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the man runs a business. I'm talking about him 이런 얘기 나왔었고 자, the man runs a business and I am talking about him. 이게 내게 맞겠고 두 번째는 the man who I am talking about runs a business. 이게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5개까지 하나, 둘, 셋, 넷, 5개. 일본도 5개인데요.
그러니까요. 5개, 1번 5개인데요. 5개. 대승이. 네? 대승이. 아, 대시이셨군요. 아, 그렇군요. 이거 대시로 바꿀 수도 있겠네요. 5번째가, 그쵸. 대시로 바꿀 수도 있겠죠. 대신에 with는 뒤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쵸.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대까지 얘기하면 5개가 되겠네. 그쵸.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고.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지울게요. 이거 지울게요. 지우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답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봤던 것처럼 1번은 the man runs a business. 그 다음에 and 쉼표 and 그쵸? and라는 문장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그쵸? 이거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장 the man이라는 그 다음에 그치? who 그치? I'm talking about 해주면 되겠고요. 또 세 번째는 the man, who 대신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the man 대신에 who 대신에 that을 넣어도 되겠고요. 그렇죠? that 넣어도 되겠고 아니면 the man about him, about who 넣어주고 제 뒤에 역시 I am 어디서 runs business 해주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게 3, 이게 4. 그 다음에 5번은 생략하는 경우 얘기해야겠네. 그렇죠? 생략했던 경우. 다시 생략된 경우. 또는 다시 생략된 경우. 그렇죠? 이렇게 하면 5개 나올 수 있겠네. 사 번 같은 경우는 the castle is very old. We are staying at the castle이라는 얘기 들어갔으니까 얘도 지우면 되겠죠? 지우겠습니다. 얘도 정리한다라면 the castle is very old. 첫 번째로서 접속사 and there. We are staying. And there we are staying. 이렇게 써도 되겠고요. 그렇죠? 관계부사 써도 되겠고 세 번째는 the castle which we are staying at 까지 됩니다. at is very old. is very old. 되겠고요. 외국에 나가면요, 그쵸? 성 같은 게 있거든요. 답 써주면서 답 쓰고 나서 다 말씀드릴게요. 재미난 거 있어요. The castle.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뭐냐면 at which로 바꿔주면 되겠죠. at which로 바꿔도 되겠고 at which는 뭘 바꿀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where로 써도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4가지 따라오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고 외국에 가게 되면 이제 이 성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 성이 되게 많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성은 이제 보통 2가지가 있는데 개인 소유의 성이 있고요. 아니면 정부 소유의 성이 있는데 이제 프랑스나 같은 경우는 정부 소유의 성이라고 보시면 다 정부 거예요, 다. 그래서 쓰고 있는 게 루브르 박물관 아니면 정부 청사 속에 있는데 사실은 다 이게 뭐냐면 다 옛날 궁궐들이에요.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옛날 그 이제 마리 앙토네트라는 사람이 살던 루이 16세가 살던 14세가 살던 태왕이라 불리던 루이 14세가 살던 궁궐을 이제 박물관을 개조해서 쓴 건데 길 잃어버리기 딱 좋아요. 되게 넓어요.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은 유럽에서도 가장 큰 그 박물관에 속하는데 사실은 그 약탈의 역사죠. 그 프랑스의 전성기 시대 때 잘 살았던 그 시대의 유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프랑스의 물품들도 많지만 사실 프랑스의 물품 때문에 루브르 박물관이 유명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유명한 겁니까? 다 뺏어와서. 다 뺏어온 것들. 그 세계 곳곳에 있는 유물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 문화도 있지만 그게 유명한 이유가 전 세계에 있는 유물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프리카 유물까지 다 있어요. 아프리카 미라도 있어요. 원숭이 미라도 있고 정말 원숭이 개미라도 있고 다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빡치는 이유가 뭐냐면 프랑스가 이제 이집트가 이제 아까 지중해 아래쪽에 있거든요. 가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이집트는 아프리카와 유럽의 중간 사이에 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길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때 잘 살았던 나라인데 이집트는 굉장히 잘 살았던 나라인데 프랑스가 들어가서 이제 점령을 했었던 거죠. 프랑스가 약탈을 하고 나중에 뭐 아라비아의 로렌스라고 할 수 있던 영국과 이제 프랑스의 또 이제 합작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래서 가면 세계 곳곳에 있는 세계 곳곳에 있는 유물들이 다 있는데 주로 이제 이집트 것들이 되게 많이 있죠. 뺏어온 것들. 이집트의 관, 투탕카멘의 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의 관이 어디 있다? 프랑스에 있다고 보시면 될 거야. 그러니까 빡치는 거죠. 프랑스, 이집트 사람들 빡치는 거죠. 심지어 우리 할아버지가 키우던 개의 미라도 거기 갖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안 좋아. 이집트 사람들은 되게 안 좋아해요. 유럽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유럽에 가게 되면,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성에 들어갈 때,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어요.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는데, 특히 이제 독일 쪽 계통에 가면 이제 개인 소유의 성이 있는데, 개인 소유의 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게끔, 아니면 묵을 수 있게끔, 숙박시설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게 되면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는데 청바지 입거나 이런 거 못 들어가죠. 청바지 입어도 뭐가 있으면 넥타이, 나비 넥타이든지 뭐 넥타이를 매야 돼요. 가게 되면 제가 밥 먹다 보면 이제 밥 먹기 전에 막 이제 독일어로 난 영어로 하니까 독일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메뉴 뭐 얘기하는데 막 설명해 주는데 영어를 하거든요. 근데 영어 잘 안 해요. 유럽 사람들은 영어 잘 안 해요. 특히 프랑스나 독일 사람들은 영어 잘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알겠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유럽에서 가장 문명이 떨어진 나라가 어디입니까? 영국이에요. 나중에서야 이제 산업혁명 때 발달했지만, 자기네 말을 이제 일부는 자기네 말을 이렇게 쓰지 잘 안 씁니다. 알아들었지 않습니다고요. 근데 그런 애들 쓰는데 좋아하지 않죠. 어쨌든 가게 되면 이제 영어로 막 독일어로 얘기해주고 영어도 얘기해주는데 뭐 아는 게 있나? 그리고 이제 유럽에 가게 되면 남자고 여자고 같이 가게 되면 절대 메뉴판을 누구한테 줍니까? 누구한테 주겠어? 남자고 여자한테 가면. 남자한테 줄까, 안 줄까? 남자한테 안 줘요. 맞아. 남자한테 안 줘요. 왜 안 줄까? 남자한테 주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계산상. 왜 그런지 알겠죠? 여자가 보고 시키고, 남자는 뭐만 해라? 계산만 해라. 근데 가격이 어떻습니까? 가격이? 많이 비싸죠. 거기보다 유럽 같은 경우 특히 성에서 먹는 것들은 비싸요. 그러니까 앞에 전식이라서 전식, 그 다음에 메인, 후식 가격이 다 따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도 따로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야. 물은 기본 음료수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먹을 때마다 또 계속 이게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계산서 받게 되면 하게 오늘 왔죠. 그다음 사이드 디시라 해서 반찬을 시키면 시킬수록 어떻습니까? 계산이 늘어나죠. 근데 뭐 줘야 돼? 웨이터 오면. 그치. 서비스. 팁 줘야죠. 그러니까,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그쵸. 근데 데이트로 왔다 한다면, 남자한테 이 가격표를 왜 메뉴판을 안 보여주는지 알겠죠.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이렇게 메뉴판을 줘도 두 가지 종류로 줘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는 가격표가 있는 거, 하나는 가격표가 없는 거. 그래서
그래서 여자한테 이제 가격표가 이제 있는 걸 주고 남자한테는 없는 걸 주죠. 남자는 모르는 거야. 여자가 뭘 시키는지. 이런 거 시키는구나. 그렇구나. 근데 여자는 여기서 뭐 이게 좀 이거 그래. 이거 맛있겠거든. 가격 이거. 남자는 나중에 뭐만 내는데 돈만 내. 가게 되면 이제 뭐 나오냐면 이제 요만한 그 비슷한 두부 같은 게 나와요. 이게 두부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게 두부가 뭐냐면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요리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두부 같은 게 나오고 이렇게 두부가 요만한 그치 딱 요만한 이렇게 얇은 우리 연두부 같은 거 있잖아요. 얇은 연두부 같은 게 나와요. 이렇게 먼저 나오고 그다음 손수건이 나오고 따뜻한 손수건이 나오고 연두부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포크하고 먼저 식탁을 해줍니다. 이렇게 카트를 밀고 와서 이렇게 해주고 가. 뭐지? 칼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떠먹어 보기도 하고. 맛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아까 전에 연두부 같은 거예요, 그냥. 저는 두부로 만들었다기보다는 하여튼 뭐 그래요. 이게 뭐나. 그래서 이게 이렇게 뭐지? 해서 먹는 거, 전식 서비스로 주는 건가 보구나. 그냥 떠먹고 있는데 이렇게 집사람이랑 혼자 떠먹고 있는데 웨이터가 쳐다보더니 노 먹으면 안 된다. 다시 갈아주더라고요. 먹으면 안 된다고. 이게 뭐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있었더니 옆에 사람 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닌 거죠. 뭐였을까? 두부의 그게 용도가 뭐였을까? 두부의 용도가 뭐였을까? 추측을 해보세요. 두부의 용도가 뭐였을까? 비누? 비슷한 거예요. 먹는 건 아니었어. 뭐냐면 이게 돈가스 같은 것도 그렇지만 외국 음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크 나오잖아요. 스테이크가 보통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어떻습니까? 큰 스테이크를 한단 말이에요. 커요. 크고 그리고 속안에는 거의 안 익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맛으로 먹어야 되냐면 그러니까 피맛이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웰던으로 한다 그래도 완벽하게 웰던을 하게 되면 이거 고기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웰던 하게 되면 겉에는 거의 타버린다 생각해서 못 먹는다 보시면 되겠고 미디엄이라 한다 할지라도 겉에는 그러니까 3분의 한 반 정도 1 정도는 익고 안에는 안 익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나겠어요. 소고기다 보니까 피비린내가 나잖아요. 피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뭘 갖다 쓰겠어요? 소스를 굉장히 갖다 붓는 거죠. 굉장히 진한 소스를 갖다 붓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칼의 맛.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왜냐면 걔네는 칼, 포크, 그 다음에 숟가락을 주는데 숟가락 같은 경우는 이제 떠먹기 위한 것이고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주로 이제 같이 샐러드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포크하고 나이프를 그냥 떠먹어야 돼요. 근데 이 칼에 아니면 포크에 소스가 많이 묻어 있으면 다른 거에 음식이 맛이 배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렇지, 맞아요. 칼이나 두부를 이렇게 딱 거기다 닦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닦아내는 거야. 왜냐면 생각해봐 칼이나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닦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버리는 거 갈아주는 거야. 근데 그걸 먹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만 하면 쓰레기를 먹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주워 먹고 있으니까 얼마나 걔네가 한심했겠어. 나를 이렇게 메고 왔지 나름. 근데 쓰레기를 먹고 있으니까 이렇게 얼마나 조금은 시끄럽겠어. 업장하시라고. 자, 쓸데없는 얘기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겠는데 수업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은 관계부사 파트를 할 차례인데, 좀 시간 딴 얘기 좀 하느라고 많이 갔었는데, 관계부사 보시게 되면, 관계부사라는 것은 형용사 절로, 일단 말씀드리면, 관계대명사는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what을 제외하고요, what을 제외하고, 반드시 제외하고 해야 됩니다. 관계대명사는 what을 제외하고, 관계대명사든 관계부사든 편입이 뭘로 된다? 뭘로 편입이 된다? 그렇죠. 용사, 절입니다. 그러니까 자, 관계부사라는 것은 what을 제외하고 관계대명사든 관계부사든 형용사 절로 편입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을 반드시 갖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형용사 절이기 때문에 일단 반드시 누구 수식해줘야 됩니까? 명사 수식. 그러다 보니까 명사가 있어야 되니까 누가 있습니까? 선행사라는, 그렇죠. 관계대명사든 관계부사든 선행사라는 명사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건 누구의 특징이니까? 형용사 절의 특징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얘는 형용사다 보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맞겠다? 파란이 형용사입니까? 파란이 형용사입니까? 파란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해석했었을 때 형용사처럼 니은이나 아니면 뭐뭐 한이나 뭐뭐 할이라고 해석이 되어지며 얘는 전치 수식이다, 후치 수식이다, 두 개 이상의 그치 품사나 어휘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반드시 후치 수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두 가지 다 형용사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관계부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관계부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누구를 해준다는 얘기다. 관계부사라는 것은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얘는 보시게 되면 프린트만 지금 나눠드릴게요. 나중에 더 추가필기, 추가필기라고 있다면 같이 하셔야 돼요. 관계부사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형용사 절로 편입이 되어지며요. 형용사, 이건 책이 없으니까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형용사 절로 편입이 되어집니다. 형용사 절이라면서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명사, 수식어의 진행도, 그치? 수식어의 기능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 명사를 뭐라 한다고요? 우리는 선행사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바로 명사 수식의 전치 수식이다, 후치 수식이다? 후치, 그치? 수식어이다. 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두 가지 신경 쓰셔야 되겠죠. 자, 일단은 관계부사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이 바로 뭐냐면 접속사 플러스 어떤 거? 플러스 부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내용은 부사라는 것은 주로 어떤 걸 부사라고 그럽니까? 문장에서. 알아두실 것은요. 치우야, 주로 어떤 것들을 우리는 부사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부사라고 그러죠. 장은 뭐예요? 장소. 방은 방향, 방법. 그렇죠. 시는 시간, 이는 이유, 조는 조건, 양은 양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부사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보시면 영어에서 부사다라는 것들은요. 주로 다 장방식, 이조양, 장소, 방향, 방법, 시간, 조건, 이유 이런 걸 다 바로 다 이런 것과 이런 해석, 이것과 관련되어진 해석들은 다 뭐라 그럽니까? 다 부사로 얘기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if죠. 이유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조건에 들어가는 거죠. 올도 부사 절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조건절, 양보의 절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런 것들은 다 부사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어떤 것이 있냐면 두 번째로는 접속사 플러스 그렇죠. 명사나 얘는 바꿀 수 있는 것이 뭘 바꿀 수 있냐면 관계부사 같은 경우에는 얘기했던 것처럼 접속사 플러스 뭐로 바꿀 수 있겠다? 대명사로 바꿀 수 있겠다. 근데 이 대명사는 바로 뭔데? 부사와 관련되어진 거겠죠. 부사. 그렇죠. 책에 있는 거 프린트볼 다 있는 겁니다. 장소와 같은 거겠죠. 앞에 있는 선행사가, 앞에 있는 명사가 장소와 관련되어진 것이면 관계부사 where를 쓸 텐데요. 예를 들자면 I know the place 뭐넣어주면 되겠습니까? I know the place 들어갈 것은 그렇지. So in which 그렇지. 설 lives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그렇죠. 아니면 이게 싫으면 뭘로 바꿀 수 있겠다? in which랑 where로 쓸 수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선행사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또 이걸 바꿀 것은 뭘 바꿀 수 있냐면 where이라는 단어 다음에 뭘 생략할 수 있다? 관계부사를 생략이 가능하더라 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뭘 생략할 수 있다? 더 place라는 단어를 생략하든지 이윤주에서는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선행사나 관계부사 둘 중에 하나를 뭐 할 수 있다? 생략 가능하다는 건데 어떤 경우에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when이나 주로 when이나 색이 없는 겁니다. where의 경우 관계부사 선행사가 어떤 경우에 선행사가 일반적인 경우 생략이 어떻습니까? 가능합니다. 굳이 쓸 필요 있다는 얘기 없다는 게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략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why나 혹은 reason이나 why, way나 how 같은 경우도 그런 의미에서 생략이 가능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의 문법으로 굳어졌지만. 시간 같은 경우는요, 앞에 있는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선행사가 이제 이런 경우일 때 시간과 같은 선행사일 때 쓸 수 있겠고요. 보시게 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민혁아 답 좀 불러주세요. I remember the 그렇죠. day 그 다음에 그렇죠. on which 설 그렇죠. met him on은 써줄까요? 안 써줄까요? 이때 on은 써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on which는 바꿔줄 수 있는 게 누구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지. where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겠고요. 그렇죠. 아유 죄송합니다. when으로 바꾸는 것이 시간이니까 가능하겠고요. 그렇죠? when으로 쓰는 것이 가능하겠고요. 아니면 누구는 더 day 같은 경우는 굳이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when만 쓰든지 아니면 누구? 그치. 얘를 놔두고 day만 day만 쓰든지 둘 중에 어떤 것으로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더라. 알겠습니까? 되더라.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영어에서는 문법적으로는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요.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I remember 솔직히 말씀드리게 되면 the day when 이 문장하고요. 그렇죠? 이 문장하고요. 영어에서 I remember when이라는 문장은요. when 설 met 이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똑같이 얘기하는데 외국인들은 이걸 똑같은 걸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이거 이유인즉슨 해석이 이제 근거가 뭐냐면 이게 같다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뭐냐면 둘 다 해석이 똑같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얘는 관계부사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when, day를 빼버리게 되면 이때 when은 뭐가 됩니까? 의문사가 되기도 하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때는 형용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빼요. 그러니까 the day 같은 경우에는 I remember the day when 이라고 써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요. 웬만하면 그냥 써주지 잘 빼주진 않습니다. 이건 이유인지가 그래요. 품사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품사가 달라지면 일단 자리가 달라지면 해석도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 문장과 아래 문장의 의미는 공통적으로 같다, 대동소이하다라고 해서 해석 때문에 똑같은 걸 추구합니다만 정확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사실상 약간의 좀 갭은 있더라라는 걸 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문법 문제 풀 때도 얘는 다르게 설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받으셔야 됩니다. 이유 같은 경우는요, 앞에 있는 이제 선행사가 누구일 때만, reason일 때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써주면 되겠어? I wonder the reason, 뭐 넣어주면 되겠다? 다 빼버리고, why만 넣어주면 되겠죠. why. 그렇죠. 아니면 이 why라는 단어 뭘 바꿀 수 있겠다? for which로 쓰는 것도 가능하죠. for which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for which. 그 다음에 뭐 넣어주면 되겠어? She went there.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겠죠. 알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요. 얘도 하나 더 써 덧붙이자면 앞에 있는 reason은 생략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생략 가능합니다. 누구하고 동원이라는 이유로 앞에 있었던 when과 where의 관계부사에 바로 선행사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특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했었잖아요. 그런 이유처럼 why 이 reason 같은 경우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의미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근데 문법상으로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품사가 달라질 수도 있더라. 이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습니까?
방금 같은 경우는요, 앞에 있는 단어가 누굴 때 더 way일 때 쓰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 way 같은 경우는요, 더 way, how를 같이 써주면 된다. 이거는 절대 안 된다. 대신에, 누가 써줘야 된다? 얘 같은 경우는요, 따로 쓰던지, 더 way, 책에다 있는 거니까 따라 하지 않을게요. 자, that은 이거는 된다. 관계부사다. 이때 that은 관계부사입니다. 된다. 얘는 가능합니다. 이건 가능해요. 됐습니까? 대신에 누구는 안 되는 겁니까? the way 다음에 그렇죠. the way 다음에 in 혹은 이때는 이제 in which를 쓸 수 있는데 when which 이것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얘도 가능은 해.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누구는 안 된다. 민혁아 누구는 안 된다? the way in that은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안 돼요. the way만 쓰든지 how만 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써줘야 되는 것이며 이런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the way하고 how가 해석이 같다 다르다? 동일하다.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분더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굳이 두 번 쓰게 되면 문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파생에 대해서 이 법칙에서 파생에 대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the reason이나 why로 같이 쓰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됐습니까? 다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답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러면 윗장 보시게 되면 that을 잠깐 좀 볼 텐데 that은 뭘로 쓸 수 있느냐 that이 정리해서 나왔던데 먼저 알아두실 것이 관계대명사는요 일단 관계대명사는 앞에 일단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선행사라는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뒤에 100%, 99% 뒤에 뭐갑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찾아와야 돼요. 불문이라는 것은 뭐가 없다는 얘기다? 주어나, 그렇지, 보어나, 목적어나, 아니면 전치사 다음에 뭐가 없다? 그렇지. 목적어가 하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뭐가 하나 없다는 얘기니까 명사가 하나 없다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그럼 99%라는데 1%는 뭐예요? 뒤에 완벽한 문장에 오는 애가 딱 하나 있죠. 선행사가 있으면서 관계대명사인데 완벽한 애가 딱 하나 있어요. 누구? 에헤이 whose. 관계대명사 소유격 같은 경우는 선행사가 있고 관계대명사이지만 반드시 뭐가 있으니까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죠. 소유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된다고? 해석은 의라고 해석이 되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자, 밑에 잠깐요. 정리할게요. 관계부사의 경우는 선행사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선행사가 당연히 일단은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뭐는 가능하다? 생략은 가능하다. 그리고 관계부사는 뒤에 완벽한 문장 온다, 불완전한 문장 온다? 뒤에 뭐가 온다? 수빈이 완벽한 문장 온다, 불완전한 문장 온다?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더라 라는 거죠. 그렇죠? 당구장 표시해 놓으시고 하지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요 누구랑 동일하게 취급한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누구랑 동일하게 취급한다? 그렇죠. 관계부사랑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뒤에 완벽한 문장 온다, 불완전한 문장 온다. 뒤에 완벽한 문장을 낸다. 이거 얘기하더라는 거죠. 네. 원장님께서 써주셨는데 원장님께서는 뭐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대신 문제가 많이 되죠.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대신데 대신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한 5가지 정도라고 보실 텐데요. 그렇죠. 뺐다가 다시 할게요.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이제 이 대신인데 대시 뭘로 쓰여지느냐 이제 물어보는 것인데 일단은 가장 먼저 쓰이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바로 뭡니까? 우리가 그것이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지시대명사 지대. 그렇죠. 지시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여기 좀 지울게요. 선생님 여기는 옆에 좀 지울게요. 지시사라고 그러는데 지시사. 그러니까 지시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지시, 대명사. 그렇죠? That is mine. 저 내 거야. 라는 얘기. 이게 명사랑 같이 쓰여지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지시, 형용사. That pen is mine. 저 펜이 내 거야. 라는 얘기. 또 세 번째 발음은 뭐냐면 지시, 부사로 쓰였을 때. 지시 부사는 뭐냐면 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뭘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베리를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He's that tall. He's not that tall. He isn't. 그렇죠. He isn't that tall. 그 사람 그렇게 크게 크지 않아. 라는 얘기죠. 이때 대습하는 거라는 얘기다. very를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이거 쓰냐면 가끔 베리의 경우는 우리가 아무 데나 막 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최상급이나 이런 데 같이 쓸 수 있다 없다? 없죠. 베리가 쓰여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하든지 아니면 한정어구라든지 아니면 소유격이나 이런 것들 같이 있게 되면 같이 베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바로 이 대시라는 단어가 함께 쓰여지거나 그렇죠. 다른 것들이 쓰여지더라는 얘기죠. 또 보시게 되면 또 네 번째 발음은 뭐냐면 접속사로서 쓰여질 수 있다는 거죠.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이 연결해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접속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 접속사와 단접. 또 바로 뭐냐면 동격절이 있죠. 동격절 대시 있죠. 다른데 얘는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얘는 뒤에 완벽한 문장 온다, 불완전한 문장 온다. 얘는 다 그렇죠. 선행사가 없으면서 뒤에 다 완벽한 문장이 온다라는 것이겠고 관계대명사의 경우는요. 자, 다섯 번째가 관계대명사의 책이 다 있는 겁니다. 관계대명사의 경우는요. 대세를 바꿀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뒤에 완벽한 문장 온다, 불완전한 문장 온다. 뒤에 그렇죠. 불완전한 문장이 찾아온다. 라는 거 좀 신경 쓰셔야 되겠죠. 요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목적으로 쓰여지는 것들에 관해서 얘기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것들은 바로 뭐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의문사와 그렇죠. 관계사에 대해서 의문사와 관계대명사의 공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는요. 뭘로 쓸 수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문사로 쓰여질 수 있겠고요. 그렇죠? 의문사로 쓰여진다는 얘기는 바로 뭐라는 얘기다? 무엇이라는 얘기인데 얘 같은 경우는 바로 뭐냐면 어떤 걸 얘기했는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I, 그쵸? want to know what she, 그치? wants. 이때 what이 뭘로 쓰였느냐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죠. 이때 what이 뭐예요? I want to know what she wants. 나는 그녀가 원하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나는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원합니다. 나는 그녀가 원하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나는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뉘앙스가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 관계대명사 관대 what과 의문사 what은요. 기본적인 구조가 어떻습니까?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파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해석지가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외국인들은 이걸 구분하지는 않는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 관계대명사 what이나 의문사 what은 어떻다? 다 동일합니다. 그렇습니까? 형태가 같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다를 수 있겠느냐? 이런 경우 다르겠죠. 어떤 경우? 특이한 경우, 딱 차이가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자, 보게 되면 의문사 플러스 to 플러스 동사 원형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이 x what to do. 이때 what은요 관계대명사 what이에요? 아니면 의문사 what이에요? 무엇을 할지들이라고 얘는 의문사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아니면 what이라는 거 다음에 얘가 의문 형용사로 쓰여서 그렇죠. 형용사라는 얘기니까 누가 있었어요? 뒤에 명사가 같이 따라붙는 경우. 이때는 의문사예요. 이 두 가지 경우는 다 뭡니까? 의문사입니다.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 더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EX 예를 들자면 what color I know what color 그치 she likes 이런 단어 썼을 때 이때 와서 뭐예요? 관계대명사 될 수가 없죠. 그쵸? 이때 와서 뭡니까? 나는 그녀가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안다는 얘기니까 이때는 의문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문사 what이 명사와 함께 쓰여서 이런 거 바로 뭐라 했을 때 우리가 의문 형용사라 얘기를 하거든요. 왜 명사랑 같이 썼다? 의문 형용사에서 의형이라 쓸게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의문사라 얘기를 하고요. 그 외의 경우는 관계대명사나 의문사나 다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해석이 어떤 뭐뭐 것 그치요? 어떤 아니면 무슨 뭐뭐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어지면 이때는 우리가 의문사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어떤이나 무슨이라고 해석이 되어지면 이때는 의문사로 취급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관계대명사일 때는 해석이 하나밖에 안 돼요. 어떤 경우가 있대? 관계대명사일 때는 뭐뭐라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어질 때 우리가 관계대명사 얘기를 하죠. 근데 공통적으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둘 다 뭘로 편입이 되어진다? 명사 절로 명사 절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80%는 서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후의 경우는요, 얘는 의문사로 쓰여질 수 있겠고요. 그렇죠? 의문사니까 누구라고 해석이 되어지겠죠. 누가, 그렇죠? 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으면 얘는 관계대명사일 때는 역시 뭘 때? 뭐뭐라는 사람이라고 해석이 되죠. 해석이 안 된다라기보다는 뭐뭐한 사람이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뭐뭐한 사람, 그 사람이라고 해석이 되시겠고 여러분 프린트물에는 원장님이 해석이 안 된다고 했는데 요거는 좀 개인 취향이 좀 있습니다. 해석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뭐한 사람이라고 해석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취향을 하기도 하고 where 같은 경우에는 어딥니까? 얘는 의문사일 때는 어디라고 해석이 되어지죠? 그렇지? 얘는 관계대명사일 때는 뭐뭐라는 곳이다라고 해석이 되어지고요. 또 해석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뭐라는 곳이다라고 해석해요. how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로 쓰여지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얼마나, 어떻게나 아니면 또 얼마나라고 해석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렇죠? how long, 얼마나 기냐라는 얘기를 썼을 때. 그렇죠? 또 관계부사일 때는 뭘로 해석이 되어집니까? 관계부사일 때는 해석이 안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떻게 한 방법으로 해석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 방법으로 라고 해석이 됩니다. 저는 그 방법으로 라고 해석해버려요. 그 식으로, 그 방법으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영어에서 왜 선생님이 이런 그 주장을 하냐면 개인차가 있는 겁니다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영어에서는 해석이 안 되는 단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I know, 그렇지? I know the park in which I kissed her.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문과에서는 뭐라 그래? 이거랑 외우를 갖고 싶다는 얘기하죠, 그렇죠? 해석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사실은. 왜냐면 이거의 사용도와 이거 사용 의미와 이거의 사용 의미가 같으니까 다르니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보게 되면 이거보다는 예를 더 많이 써요. 거기서라는 표현이고 바로 그 공원에서, 바로 그곳에서, 그래서 바로 그라는 의미로 써. 관사처럼 쓰더라죠. 거기서가 아니라 바로 그 공원에서, 바로 그곳에서 약간 그런 뉘앙스로 써요. 뉘앙스가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사실 이렇게 원문 보시게 되면 그냥 외울로 써졌는데 왜 in which를 썼지? 그런 이유가 뭐냐면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 공원 안에서, 거기 안에서 뭐 이런 식으로. Y 같은 경우는요, 역시 의문수로 쓰여지게 되면 뭐뭐한, 그렇죠. 그래서 되면 왜 뭐뭐한지라고 해석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관계부사가 되어지면, 그치, 뭐뭐한 방법이다라고 해석이죠. 뭐뭐한 이유라고 해석이 되어지죠. 해석이 안 되기도 하고요. 뭐뭐한 이유라고 해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when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요, 의문사로 쓰여질 수 있겠고요. 그렇죠. 언제라는 의미, 아니면 관계, 뭐라고 쓰여질 수 있겠다? 부사로 쓰여질 수도 있겠으며, 또한 바로 뭐다? 접속사로 쓰여질 수도 있겠죠. 이때 접속사라는 것은 바로 부사절이겠죠. 부사절, 접속사로 쓰여질 수 있겠죠. 의문사일 때는 언제라고 해석이 되어지겠고요. 관계부사는 뭐뭐한, 글쎄, 뭐뭐한 시절, 시기, 뭐뭐한
시기, 한, 뭐뭐 한 때라고 해석이 되어지며, 관계 접속사 할 때는 언제, 혹은, 그쵸. 죄송합니다. 언제가 아니라 뭐뭐 한 때가 맞겠죠. 뭐뭐 한 때,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을 합니다. 엑스피가 책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물에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의 개인차가 있다. 왜냐면 해석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약간 개인차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나누는 것이 완료조동사 얘기 나오는데요. 완료조동사라는 뭐냐면, 조해부 PP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조해부 PP를 얘기하는 건데, 얘네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시점이 언제 시점이다? 중심 시제가 현재다, 과거다. 중심 시제가 다 과거다라는 걸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다 과거 얘기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will은 뭐뭐 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자면, would have pp라는 단어가 있죠? would have pp. would have pp 하는 뜻이 뭐예요? 뭐뭐 하려고 했었다라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 뭐뭐 하려 했었다는 의도를 나타낼 때 쓰는 것이겠고, can have pp는 could have pp를 나타내서 할 수 있었다 없었다 할 수 있었다. 근데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결국에 안 했다라는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할 수 있었는데 아야 내가 이미 틀을 수 있었다니까. 아 나 진짜 그 별거 아니야. 근데 안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나도요. 탤런트가 될 수 있었어요. 봐요. 이런 거예요. 됐죠? 약간 그런 편이죠. 야, 나도 장동건 못지않게 될 수 있었다니까? 라고 이러면, 쉬워 얘기잖아. 내가 봐줘야 되나, 진짜. 때려보고 싶은데? 때리면 안 됩니다. 자, 메일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갑니까? 메일을 쓰기도 하고요. might를 쓰기도 하죠. 그렇죠? 선생님, 왜? 메일은 왜 might가 안 되는 거예요? 메일 자체가 사실은 존칭어예요. 그래서 메일 자체가 존칭어이기 때문에 잘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외국어에서 영어에서는 높임말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하고 격식이 다를 뿐이지 존칭이 존재합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May God bless you. 신의 은총이 있기를. May you peace. 하게 되면 의문사가 아니라 May you peace. 편히 쉬기를. 그렇죠. May you take a rest. 하게 되면 편히 쉬시기를.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may라는 단어를 써서 좀 존칭을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물론 may의 과거형이 might이긴 하지만.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때 might로 굳이 may를 might로 바꾸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may have pp 하면 뜻이 뭡니까? 뭐뭐 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약간 말은 뭡니까? 추측을 나타내는 거죠. 약간 추측을 나타내는 것이고 must는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must pp는 강한, 그쵸? 강추. 그래서 강추를 쓸게요. 뭐뭐임에 틀림이 없었다라는 확신 및 강한 추측을 나타냅니다. should는 뭡니까? should have pp 써서 뭐가 들어가죠? 뭐뭐 했어야만 했었는데 했다는 게 안 했다는 얘기야. 안 했다라는 강한, 그쵸? 뭘 나타냅니까? 후회를 나타내는 거죠. 하지 못한 일에 대한 강한 후회. 그쵸? 근데 cannot have pp는 좀 다르게 의미가 쓰여있죠. cannot have pp 하게 되면 뭐뭐 일리가 절대 있다 없다? 절대 없다라는 강한 의구심을 나타냅니다. 강한 의구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뭐 일리가 절대 없어. 의심이라는 얘기죠. 뭐뭐 일리가 절대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 바로 뭐냐면 자 여기는 다 준동사들인데요. 준동사. 준동사는 누구누구를 준동사라고 얘기를 하죠? 준동사는 동사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 동사의 아들들, 동사의 아들, 딸들 누가 있습니까? 투부정사, ing, 동명사,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분사. 그렇죠가 있죠. 분사는 두 가지로 쓴다 그랬습니다.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렇죠. 그러니까 준동사도 동사를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뭐가 있다? 준동사도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뭐냐면 뭐가 있다? 시제가 있다라는 거죠. 시제가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형과 과거형과 미래형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형이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과거, 미래가 다 있다라는 것이겠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 동사이기 때문에 뭐가 표현이 가능하다? 능동태하고 송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수식을 누가 해준다?
동사에 수식할 수 있는 거 누구밖에 없죠? 부사밖에 없죠. 그래서 부사에 그렇죠. 수식을 한다, 받는다?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동사의 특징. 근데 준동사도 역시 아버지가 동사니까 이 세 가지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그래서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물어봐요. 그치? I know the handsome boy. 자, 여기서 명사 꾸며주는 건 누구예요? 명사 꾸며주는 건 누굽니까? 명사 꾸며주는 것은 형용사죠. 그쵸? 그쵸? 그죠? 일단 보세요. 설명 있겠습니다. I know, 그쵸? I know to play it. 나는 그것을 연주하는 걸 안다. 그쵸? 얘는 이 품사상 보시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 품사라고 했었어요. 얘는 전체 품사가 뭡니까? 주어 있고요. 서술 동사 있고, 그쵸? 타동사 뒤에 들어가서 이거 목적어밖에 없잖아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서 명사밖에 없잖아요. 그럼 명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얘를 꾸며줄 수 있는 것은 누가 꾸며줘야 되는 거예요? 형용사 꾸며줍니까? 형용사 꾸며주는 이 문장 전체 꾸며줘야 되네? 아니요. 붓이 맞아요? 쉽게 얘기해서 붓이 맞아요? 웰이 맞아요? 웰이 맞죠? 왜 그런 거예요? 품사자라고 보면 얘가 목적어니까 명사잖아요. 근데 명사 꾸며주는 건 누가 꾸며주고 있습니까? 형용사 아니라 지금? 부사 꾸며주고 있죠. 왜? 얘가 뭐니까? 준동사니까. 즉 준동사가 바로 뭐랍니까? 동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투부정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투부정사는 역시 과거형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만들 수 있겠다? 투부정사는 to have pp에서 그 전에 해석은 그 전에 그렇지. 그 전에 뭐뭐 한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어지죠. 동명사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까? having pp로 만들어주면 되겠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전에 뭐뭐 한 것이다. 아니면 뭐뭐 그 전에 뭐뭐 하기라고 해석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했습니까? 이거 받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셨던 것처럼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얘는 과거형이 뭐가 된다? 조, have, pp가 되어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전체 시점이 바로 뭐다? 과거이기 때문에 뭐뭐 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되겠으며 지금 보시는 것은 어떤 부분? 이런 것들로 사용되어지니까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투부정사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to have played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전에 뭐뭐 하는 거.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쉽게 해서 바로 뭐냐면 보세요. I have a pen, 그렇죠? which was made in, which he could made. 아이고. 자, 내가 펜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가 만들었을 수도 있었을, 그렇지? 만들 수도 있었을, 그렇죠? 펜을 갖고 있대요. he라고 여러분 he 쓰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I로 바꿔버릴게요. 내가 만들 수도 있었던 펜을 갖고 있대요, 그렇죠? 만들 수도 있었었던, 그러면 이 문장 같은 거 어떻게 쓰냐? 이 문장 해석이 같다라는 거죠. 어떻게? I may have a pen, to have made. 이거하고 해석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거하고 해석이 똑같다. 그래서 그 전에 내가 만들었었던, 그렇죠? 내가 그 전에 만들었었던 펜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하고 이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해석. 선생님,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가능하죠.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반기대명사는 뭘로 편입이 된다고요? 형용사 절로 편입이 된다. 얘는 투부정사 무슨 용법이다? 형용사 용법이다. 그러니까 편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설명할 때, 나중에 대학교 가거나 이런 거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기도 많이 합니다. 두 가지 공통적 성질이 뭐냐니까? 둘 다 형용사적 성질이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가게 되면 고등부 문법에서 이제 중학교 문법에서 고등학교 문법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꾸 선생님들이 투부정사하고 동명사 아니면 분사를 막 섞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돼. 아니, 왜 자꾸 섞어 쓰지? 분명히 관계대명사하고 투부정사하고 분사인데, 왜 자꾸 바꿔 쓰는 거야? 이해가 안 돼.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투부정사는 민영 어떤 성질이 지니고 있죠? 명사, 형용사, 부사 성질이 있죠. 그렇죠? 관계대명사는 뭐가 어떤 성질이 지니고 있다고요?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적 성질이 있다고요. 분사는 어떤 성질이 있다고요? 형용사나 수식어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부사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같다는 얘기예요? 뉘앙스가 같다라는 거죠. 정확한 의미는 약간 좀 다를지언정, 그렇죠? 뉘앙스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영어에서요 글자가 다른데, 아까 전에 글자가 다른데 말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뉘앙스가 같다라는 거죠. 어버치나 매치나. 야, 뒤질래? 숙제 안 하면 뒤진다 진짜 라는 표현하고 숙제 안 하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라는 표현하고 그렇죠? 기본적인 뉘앙스 어떻습니까? 같죠? 그렇죠? 뜻은 말하는 건 다르지만 뉘앙스는 의미는 같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얘기를 하는 거죠. 가정법 보시게 되면 빨리빨리 정리할게요. 오늘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가정법하고 도시까지 파트가 나오네요. 아우 많다. 근데 빨리빨리 한 번에 다 얘기를 할게요. 가정법하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도시까지 얘기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가정법 얘기하려면요. 가정법은 사실은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가정법을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가정법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책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뭐가 있냐면 가정법 현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가정법 현재란 말을 쓰지 않고요. 조건절, 아니면 시간과 조건을 부사절이라고 얘기하죠. 조건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조건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하나 바로 뭐냐면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는데 근데 얘가 사실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얘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형태하고 해석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가정법 현재는요, 동사가 뭐를 쓰니까 동사는 현재형을 써야 돼요. 미래형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해석은 뭘로 합니까? 해석은, 그렇죠, 미래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다? 글을 쓰는 거하고 해석이 같다, 다르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학생들이 뭐가 하는 겁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예. 여기서 멘붕이 오는 거예요. 뭐야, 이거. 해석은 보면 미래형인데. 쓰기는 현재형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근데 해석은 어떻습니까? 해석은 미래처럼 하셔야 돼요. 됐죠? 가정법 과거는요, 반대로, 그렇죠? 동사는 뭘 써줍니까? 동사는 과거형 쓰셔야 돼요. 하지만 해석은 뭘로 합니까? 해석은, 그렇죠? 얘 또 해석은 현재로 하셔야 돼요. 그렇죠? 가정법 과거 완료. 우리말에 없는 표현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동사는 뭘로 써줍니까? 동사는 대과거로 써야 되더라는 거죠. 대과거라는 게 바로 뭐라는 얘기다. 그렇지. 헤드 플러스 PP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근데 해석은 뭘로 합니까? 과거 사실인데 이전의 과거. 우리말에 없는 표현이지. 그렇죠? 해석은 얘는 또 과거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나중에 혼합가정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가정법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가정법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형태와 해석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도 항상 뭐가 있습니까? 판도라의 상자처럼 희망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정법에서 특별한 조건이 없더라면 두 번째 조건. 특별한 조건이 없더라면 앞문장의 시제와 뒷문장의 시제는 서로 어떻게 된다? 같다 다르다?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특별한 조건이 없다라면 이 특별한 조건이 뒤에 나오는데 세 번째인데 조건이 없다면 앞뒤 문장 주절이란 앞뒤 주절이란 종속절 상관없습니다. 앞뒤 문장에 뭐가 시제가 같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냐면 자 보세요. If I were a bird 내가 만약에 새라면 이라고 썼어. 내가 만약에 새라면 좀 딱 봤더니 앞에 시작 뭐예요?
과거죠. 그럼 가정법 과거라는 얘기죠. 그럼 뒤에 문장도 뭐 넣어줘야 돼요? 과거 만들어주는 얘기예요. 그럼 답이 뭐가 되는 게 맞습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I can이냐, 아니면 I could냐, 아니면 I could have냐. 뭐가 돼야 되겠어요? 답이 뭐가 돼야 돼요? 당연히 could가 돼야 되겠죠. 왜? 얘기했잖아요.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앞뒤 문장 시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고. 앞에가 과거니까 뒤가 뭐 되는 겁니까? 과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could. 그럼 하나 더. 반대로 이번에. 반대로. 앞에 어떤 문장인지 모르겠지만 앞에 이런 게 나왔어요. I, 그치. could have flown away. 그치. 그 다음에 if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 뒤에는 뭐 넣어줘야 돼요? 뒤에 뭐 넣어줘야 돼요? 뒤에 뭐 넣어줘야 돼요? 과거 완료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I am이 맞습니까? I were가 맞습니까? I had been이 맞습니까? 답 뭐가 돼야 되겠어요? had been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앞뒤 문장 시는 어떻다고요?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하나의 문제를 낼게요. 자, 시험에 뭐 나냐면 이런 게 나요. 가장 잘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죠. 제일 잘 나오는 거. without. without이라는 단어는 뭔 뜻이 없다는 뜻이에요. without you. 너가 없다라면. 봤더니 이게 뭐냐? I couldn't have done that.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네가 없었다면 아마 그 못했을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죠. 이 without과 같은 의미로 쓰여진 문장을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만들어줘. 그러면 이 if 다음에 뭐 넣어줘야 돼요? 가정법 과거 만들어줘야 돼요? 아니면 가정법 과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과거야, 과거야. 뭐 만들어줘야 돼? 시우야, 뭐 만들어줘야 돼?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앞뒤 문장 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동일하다, 같다고요. 그 뒤에 반응이 뭐 들어왔습니까? would,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 들어갔죠. 그러니까 얘도 뭐가 돼야 되겠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if it had not been for가 되는 게 맞겠죠. had not been for you. 네가 없었다라면 이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왜?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앞뒤 문장이 시작해서 어떻게 되니까 같아야 된다는 거죠. 가정법이 어려운 이유는 형태와 해석이 같다르다 다르다라. 하지만 우리한테 희망을 있었으니 그 말은 뭐다?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앞뒤 문장 시제는 같아야 될 것이다. 근거가 있으니까 그거 보고 흘러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정리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해봐. 1번 보시게 되면 가정법 같은 경우는 누가 이름을 만든다? 동사가 그쵸? 동사가 시제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시제를 결정한다라는 것이겠고요. 예를 들자면 가정법 현재 같은 경우인데 가정법 현재라고 쓴다 쓰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 뭐라 쓴다냐? 조건절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건절로 쓰는 것이겠고 단 얘는요. 형태를 뭘 쓰되 해석 동사는 현재형을 쓰되 동사는 현재형을 쓰되 해석은 뭘로 한다고요? 해석은 미래처럼 해석한다라는 거죠. 미래처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if you will visit 쓰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If you visit me, 네가 만약에 나를 방문한다라면 절대 will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If you visit me, 그럼 내가 너한테 뭘 하겠다? 내가 너한테 라면을 끓여줄게. I will, 그렇죠? cook you 라면, 너한테 라면 끓여줄게. 이렇게 하더라는 얘기죠. 다 여기서 책에 안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선호식이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명사절일 경우에는 명사절 if는 will 쓸 수 있다 없다? will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예를 I will, I know if he come이야 아니면 comes이야 아니면 will come이야 will come here 어떤 게 맞습니까? 난 알고 있다고요. 뭘 알고 있다고요? 그가 여기 올 거라는 올런지 안 올런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일단 답이 뭐가 맞습니까? will come이 맞는 표현입니다. 알겠습니까? 얘가 아니라 왜? 얘는 지금 명사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부사절은 안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보시게 되면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는요. 가정법 줄여 쓸게요.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는요. 현재 사실의 반대라는 건데 if 당연히 was 써주면 된다 안 된다. was는 안 되고 누구 써줘야 됩니까? 비동사는 항상 we만 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외국에서는 was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 그러냐면 이거 인도 쪽 애들이 영어가 우리하고 약간 좀 다르거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배운 영어가 좀 다르거든요. 인도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멕시칸이라든지 아니면 인도 애들도 영어를 쓰다 보니까 이 문법 좀 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국식 영어는 was를 쓰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있고, 근데 영국 애들은 이런 걸 정말 싫어해요. 영국은요, 어휘가 그 사람의 계층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류층의 영어하고 하류층의 영어도 전혀 다르고, 쓰는 어휘도 다르고요, 전혀 영어 방식도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얘네는 구분을 해요. 절대 was 써줍니다. was 안 써요. 영국 사람들과 이 미국 사람들의 개념 자체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영국 애들이 영국 애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본도 없는 새끼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말도 안 지켜, 말도 못해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미국 애들은 뭐야 말만 통하면 되는 거지 왜 저렇게 까타서 왜 꼰대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언어 자체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영국 애들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British English 같은 경우는 쓰는 말 자체, 어휘 자체가 그 사람의 계급을 결정한다고 얘기를 해요. 달라요. 그래서 전혀 get이라는 말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wanna라는 표현은 사실은 미국 흑인들이 쓰는 LA 쪽에 쓰는 흑인들이 쓰는 표현이라서 미국 사람들은 잘 안 써요. 지금은 get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I'm gonna, I got mad, 빡쳐 이런 표현이죠. I'm mad, I'm crazy 이렇게 쓰지. I got mad 이렇게 안 써요. I'm gonna tell you about just a moment. 이렇게 얘기하면 I going America, you come from America 이렇게 얘기를 하죠. wanna 쓰게 되면 미국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영국에는 잘 안 써요. British English. 이상하다. 내가 배운 영어하고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는 아까 전에 했던 그런 언어적인,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외국 나가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재미난 것도 이렇구나라는 이 사람들은 그렇구나라고 알게 되고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민영아 처음에 네가 어느 외국인과 만나서 어떤 사람과 어떤 식의 대화를 하냐가 그게 여러분들의 나중에 일생 동안의 영어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를 배울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들 주로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는 다 뭡니까? 존칭, 극존칭 그런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 나가서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던 영어하고 좀 다른 것들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는 다 존칭어예요. 다 높임말이고요. 근데 친구들끼리 높임말 하니까 친구야 나 사탕 하나만 주지 않으면 고맙구나 너의 은혜에 감사하게 이렇게 얘기해? 이런 애들이 어딨어 그치? thank you very much 잘 안 쓰는 거예요. thanks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I gotta have thanks I appreciate it 이렇게 얘기했죠. 고마워 이렇게 하지. thank you very much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안 써요. 자 그러면 뭐들 하면 되겠어? 가정법 가니까 내가 새였더라면 너는 날아갈 수 있으니 I can이 I could이야. I could fly to you 넣어주면 되겠죠. 그쵸? 내가 너한테 날아갈 수 있었는데 직설법은 뭐라면 직설법은 해석을 직설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새가 아니라 난 새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I am was가 아닙니다. 누구 써주지 않는다? was 쓰지 않는 거예요. was 쓰는 거 아닙니다. I am not 그쵸? a bird 내가 새가 아니야. I could 써줍니까? can 써줍니까? could 써주면 된다 안 된다? could 쓰면 안 해요. 알겠습니까? I can 그쵸? I can't fly to you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너한테 못 날아가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요. 줄였을게요. 가정법 과거 완료의 경우는요.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해석은 대과거로, 형태는 대과거로 쓸 때 해석은 과거로 한다는 것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if I 물어주면 되겠다. 새였더라면 이라는 얘기니까 if I had been 그쵸? a bird 내가 날아갈 수 있었을 텐데 I could 그쵸? have 그쵸? flown to you 너한테 날아갈 수 있을 때라는 얘기죠. 직설법이라는 얘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이 바로 뭐라는 얘기다? 해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즉 해석이나 의도를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죠. 내가 새가 아니었기 때문에 I am not이 was not이야. am은 안 되겠죠. 그쵸?
I was not a bird. 내가 새가 아니었기 때문에 너한테 날아갈 수 있었다 없었다? I 날아갈 수 없었다. I didn't. I didn't fly to you. 이렇게. 아니면 I can't도 I couldn't도 가능합니다. I couldn't fly to you도 가능합니다. 있습니까? 얘도 가능을 해요. 정리해 보시게 되면 if 다음에 뭐가 들어가면 if 다음에 현재형이 들어가게 되면 조건절이라 그래서 will 주어 다음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다? 조동사에 현재형 들어가시면 되겠죠. 즉 쉽게 얘기해서 will이나 아니면 뭐 넣어주면 can이나 아니면 그치 shall이나 이런 걸 넣어주면 되겠고 뒤에 뭐가 들어간다? 동사 원형 넣어주면 되겠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누구 넣어줍니까? 동사에 과거형 넣어주면 되겠고요. 이때 비동사는 이때 was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역시 뭐가 들어가면 되겠다? 주어 들어가고 조동사의 현재형 과거형 조동사의 과거형 즉 예를 들자면 would라든지 아니면 could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should 따위 같은 것들 넣어주고 뒤에 뭐 들어가면 되겠다? 뒤에 동사 원형 넣어줘야 되겠죠. 가정법 과거 완료의 경우는요 당연히 뭐가 들어가면 되겠다? had 플러스 그렇지 pp라는 그렇지 넣어주면 되겠고 주어 들어가고 역시 조동사 들어간 다음에 뒤에 뭐가 되면 되겠다? 조 have, pp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이때 조동사는 당연히 무슨 형이다? 과거형. 예를 들자면 would라든지 아니면 could라든지 그렇지 아니면 should라든지 이런 거 넣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이런 거 넣어줘야 되는 것이지 다른 거 넣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리했습니다. I wish라면 뭐뭐 하면 좋을 텐데 나 뭐뭐 하면 진짜 좋겠다 라는 표현인데요. 우리말로 하게 되면 바램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바램을 나타내는 건데 나 진짜 그거 했으면 좋겠는데 나 엄마가 나 이번에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뭐만 했으면 좋겠네라는 표현 있죠. 그렇죠? 이게 I wish라고 보시면 돼요. 뭐만 하면 좋을 텐데라는 뜻이 아니라 뭐만 했으면 좋겠다. 뭐만 하면 좋겠다. 뭐만 하기를 바란다. 나 좀 사줘. 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표현으로 다 이거 I wish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인데요. 가정법 같은 경우도 이 I wish 가정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가정법 과거라면 동사의 시제는 뭘 써주면 되겠어요? 동사의 시제는 당연히 과거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하지만 해석은 뭘로 해줍니까? 해석은 현재로 해야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의 경우는요. 가정법 가정법 과거 완료의 경우는요. 역시 뭐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동사는 뭐 써주라는 얘기예요? 동사는 had 플러스 pp라는 대과거 써주는 게 맞겠죠. 대과거, 그렇죠? 하지만 해석은 뭘 넣어줍니까? 해석은 그렇죠. 과거로 해야 되더라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새라면 나도 좀 내가 완전히 새 됐어. 새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나는 별로야. I wish that 여기서는 대사 생략해주는 경우가 많죠. 안 씁니다. I wish I was야 뭐야? was는 써주면 된답니다. 가정법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I wish I were a bird. 나 새였으면 좋겠다. 내가 새란 직사부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의도나 아니면 해석을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내가 새가 아니다. 새가 아니다라는 거죠. 민영아. 그렇죠? 그럼 뭐가 되면 되겠어? I am sorry that I was야 I am이야. 해석은 현재라고 했으니까 I 그렇죠. am not a bird. 내가 새가 아니다. 이거 얘기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직설법 보시게 되면 내가 새였다라면 좋겠다는 얘기니까 해석이 과거라는 얘기, 해석이 과거라는 얘기니까 가정법 과거를 쓰는 얘기죠. 그렇죠? that 써주면 되겠고 that 생략 가능합니다. I was 써주면 돼요? 안 돼요? I was 써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뭐였더라면 I had been a bird. 내가 하나 새였더라면 날아갔었을 때라는 얘기인데 당연히 내가 지금 핵설법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직설법은 의도나 아니면 해석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었으니까 나 안타깝다. 뭐가? 내가 새가 아니었던 것에 안타깝다라는 얘기죠. I am sorry that I am 써주면 된다, 안 된다? am 써주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I was입니다. 뭐 아니에요? was도 써주면 안 되는 거 일단은 아닙니다. was not a bird. 내가 새가 아니었다는 것이 유감스럽다. 라는 얘기 들으면 되겠죠. 넣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바로 그냥 as if라는 얘기인데, 마치 뭐뭐처럼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그치? 뭐뭐처럼이라는 얘기인데, 자, 이게 직설법과 가정법 두 가지가 있어요. 직설법일 때가 있고, 가정법일 때가 있어. 직설법은 사실이라는 얘기,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야? 사실일 수도 있다라고 가정할 때는 가정법으로 얘기 안 합니다. 즉, if, he, she is 이렇게 써야 돼요. 현재로 써야 됩니다. 동사 시제가 바로 뭐야? 현재로 쓰셔야 돼요. 근데 가정이라는 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전혀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얘를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똑같은 의도인데 의도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렇죠? She tells me. She talks to me as if she is a nurse. She were a nurse.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거는 가정법이 아니야? 가정법이 아니고 직설법이라는 얘기예요. 밑에 거는 뭡니까? 가정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지냐? 뉘앙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간호사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얘기인데 간호사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밑에 문장은 간호사야? 간호사가 아니야? 간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일 수 있다는 얘기가 우리 직설법이고 얘는 가정법이죠. 가정법은 뭐다?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문법 보시게 되면 문법에서 법자가 붙는 문법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누구? 가정법하고 합법.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법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일정한 형태가 있죠. 그죠? 문법에서 사자가 붙는 것들은 정형화되어진 형태가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법자라는 단어가 붙는 것들은요, 화법, 보이스라든지 화법이라든지 가정법은요, 정형화되어진 형태가 아니라 뭐에 따라 달라진다? 해석에 따라 그치,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해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법자가 해석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법을 해석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변호사라든지 검사라든지 판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같은 법이 따라서 읽는 방법에 따라서 앞으로 읽느냐, 뒤로 읽느냐, 옆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조건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형량이 달라지고. 그 이제 법률 해석가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이 화법도 가정법도 마찬가지예요. 뭐에 따라 달라진다? 해석에 따라서 문법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가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가정법은 if만 붙여주면 가정법 아닌가요? 아니에요. 나중에 보시게 되면, if를 우리가, 가정법은요,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거든요. if를 붙이지 않은 가정법과 if가 없는 가정법. if를 붙이는 가정법과 if가 없는 가정법. 근데 실제로는 if가 없는 가정법이 80%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는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if가 있는 걸 배우는데, 실제로는 if가 없는 가정법이 80%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가정법 파트가 되면 뭐가 중요하다? 얘는 해석이 중요하구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이 중요하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정법 보수 정리하시게 되면, as if는요, 자, she act as if she, 그녀가 만약에 어떤 것처럼, GF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girlfriend, 그녀가 마치 여자친구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얘기인데, as if she was야 뭐야? She were my girlfriend 하게 되면, 실제로는 저 여자친구라는 얘기가 여친이 아니라는 얘기야? 여친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In fact, she is not my girlfriend. 실제로 내 여친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가정법 마찬가지로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로 보시게 되면 역시 뭐에 대한 가정이겠다? 과거에 대한 가정이겠죠. Jane act as if she 뭐로 주겠어? She had 그렇지. been my girlfriend 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she 그냥 내 여자친구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She was not my girlfriend. 글씨 좀 이쁘게 쓰지, 그렇지? girlfriend 이렇게 쓰면 되겠죠. 실제로 내 여자친구가 아니었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너다. GF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누구였을까?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만 또 선생님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까지 얘기를 할게요. 나중에 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또 재미난 얘기들이 많아요. 걸프렌드 얘기, 선생님 집사람과 또 집사람 만난 지 한 일주일 만에 생겼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강조의 방법에는요, 이때 강조 구문이 있고 도치가 있는데 사실 도치도 얘기하는 게 할 게 많거든요. 도치라는 것은 뭐가 바뀌는 것이다? 그렇지. 순서가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기준은 누구예요? 기준은 누굴 기준으로 합니까? 서술어 동사를 기준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순서가. 알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치라는 것은 순서가 바뀐다는 얘기인데 누굴 기준으로? 동사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I love you. She talks. I love her. 그렇지. She talk. She told. 있었어요. 그럼 누가 말한 거예요? 그녀가 나는 그녀를 사랑해라고 말한 거죠. 실제 문법적으로 보시면 얘가 주어가 되는 것이고 얘가 서술 동사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순서 바뀌어버리잖아요. 누구 기준으로? 동사를 기준으로. 또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떻게? I love her. 그렇죠. told Nancy.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말한 거예요? 말했습니다. I love her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낸시에게 낸시가. 누구를 기준으로? 동사를 기준으로. 그렇죠. 근데 여기도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 여기도 문법이 있어요. 어떤 거? 대명사일 때는 순서 바꾼다, 바꾸지 않는다? 주어 동사를 사는 순서가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습니다. 정치한다라고 해요. 하지만 누구일 때는? 일반 명사일 때는 바꿔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시게 되면 뭐냐면 대명사는 도치한다, 도치하지 않는다? 대명사는 도치하지 않습니다. 정치한다라고 해요. 순서 바꾸지 않는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여기 나와 있지 않으니까 바꿀게요. 쓰지 않겠습니다. 부정어구 도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문사처럼 도치하시면 되겠는데요. 문처럼 도치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느냐?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가는 얘기다? 부정어구가 먼저 들어가고요. 지울게요. 부정어구가 들어가고요. 부정어구가 먼저 들어가고 예를 들자면 never라든지 아니면 little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런 것들이 얘기입니다. 표현은 표현은 도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표현은 도치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가는 것이 비동사나 아니면 조동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어 들어가고 나머지 문장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never가 부정어구니까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갑니까? never.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면 된다고요? 비동사나 조동사니까 얘가 그렇죠. 누구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일반 동사니까 did. 그 다음에 Brian. 그 다음에 뭐 넣어주면 되겠어? met. 설.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하지만 알아두실 것이 바로 뭐냐면 누구는 도치하지 않는다, 표현은 도치한다, 도치하지 않는다, 도치하지 않습니다.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도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리들은 도치는 이랬는데 리들은 누가 하다? 리들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표현은 도치하지 않지만 리들은 가능합니다. only도 마찬가지인데요. only나 아니면 not only 같은 경우도요. only나 not only도 도치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only나 not only도요. 아유, 참 글씨를 아직은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only나 not only 같은 경우도 도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누굴 기준으로 하면 되겠냐면 only 기준으로 다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only 문장 다를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only after. 그렇죠? sleeping a lot. 그렇죠? 그때 뭐라 좀 되겠어? 비동사나 조동사 넣어줘야 되겠죠? 근데 조동사가 여기 있으니까 could. 그 다음에 누가? Tommy. 그 다음에 it. 나머지 문장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래주면 되겠죠. 그렇죠? only만 앞으로 가면 틀린 건가요? only만 앞으로 가면 틀리냐고요? 네. 그건 안 돼요.
왜냐면 only가 여기서 뭘로 쓰였냐면 접속사로 사용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접속사이기 때문에 혼자 앞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only가 학생들이 물어보는 그거예요. 선생님 only가 부사잖아요. 그러니까 only만 뺄 수 있지 않아요? 아니요. 여기서는 only가 뭘 했었습니까? 접속사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방금 보니까 왜 once 같은 거는 마찬가지. once upon a dream. once라는 단어가 세 가지 뜻이 있죠. 한때, 예전에, 그렇죠? 또 하나가 왔으니까 부사로 쓰였다는 거죠. 또 하나가 한 번, once, 하늘라는 명사로도 쓰이죠. 형용사는 그렇죠? 또 뭐라고 있습니까? once I was at school. 내가 뭐 있었을 때? 내가 오로지 초등학교에 있었을 때, 어렸을 때 이렇게 쓰자는 거죠. 이때 once처럼 형용사나 부사나 명사, 이게 형용사나 부사나 접속사 다 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only도 마찬가지예요. only도 여기서는 접속사를 썼기 때문에 얘의 문장이 다 끌어서 가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장소, 부사, 도치 같은 경우는요, 누구를 다 통째로 끌어준다? 장소, 부사구를요, 다 통째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누굴 at the door라는 얘기 들어가잖아요. 얘가 장소 부사 보니까 at the door라는 단어가 이제 다 앞으로 가는 것이겠고 나머지는 뭐 넣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stood the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비슷한 게 말하면 here comes the verse 같은 표현이 여기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알아두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명사의 경우는요. 주어가 대명사의 경우는 누가? 주어가 대명사의 경우는 도치한다, 도치하지 않는다? 도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대표적인 발음 누구십니까? Here it is. 똑같은 건데 Here it is. 얘는 정치하잖아요. 알겠습니까? 대명사의 경우는 절대 도치한다, 도치하지 않는다? 도치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앞으로 보내준다? 부사구만. 부사라는 장방식 이조양 얘기하는 겁니다. 부사구만 앞으로 보내줍니다. 알겠습니까? 이때 강조구문이라는 것은요. 자, 이때 강조구문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it과 is를 쓰든 was를 쓰든 이런 건 여러분의 의도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강조 어구를 집어넣고 어떤 것들인데 명사나 아니면 대명사나 아니면 부사구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부사나 부사구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뒤에 대절이 들어가면 나머지 문장이 들어갑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사는 할 수 있다 없다. 동사는 강조할 수 있다 없다. 동사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1번 수지 bought an iPhone at 9. 그렇죠? 시험에 이때 강조구문으로 강조할 수 없는 거 1번, 2번, 3번, 4번. 자, 이때 강조구문으로 강조할 수 없는 거 몇 번? 이때 강조구문 사용할 수 없는 거 몇 번? 그렇죠. 2번은 강조할 수가 없죠. 왜? 동사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안 쓴다는 얘기예요. It, 그렇지, was, 그렇지, bought. It was bought, 그렇죠. That 이렇게 쓴다, 안 쓴다,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동사 두 개 돼버리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강조 어구를 하면서 명사나 대명사나 부사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동사는 강조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넣어준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이제 수지를 강조해주고 싶다면 it was 바로 누구다? 수지. 그 다음에 that. 이제 that은 누구를 바꿀 수 있겠다? who를 바꿔도 된다 안 된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가능해요. that 그 다음에 bought 나머지 문장. 그렇지? an iPhone. 그냥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예를 들자면요. It was at night이면요. It was at night이면 이 that은요. where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죠. when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가능해요. 이때 that은 강조고 이 강조고 나면 that은 관계대명사로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다 없다? 관계대명사로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늘 숙제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오늘 숙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칭실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내용은 문장 형식, 그 다음에 동명사, 부정사 암기하셔야 되겠고요.
네, 숙제검사 7강 마저 하셔야 되겠고 숙제 채점에 응답 정리해서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물어보시기 바라고 오늘 7강, 그다음 8강 했었고 숙제는요. 그래머 프라임 2 암기하셔야 되겠고 8강 114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풀고 그다음 노트 풀기가 아니라 노트 필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잘못 썼네요. 노트 필기까지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4페이지요? 관계 부사 파트니까 100페이지부터겠죠, 아마. 제가 책에 프린트해서 안 나왔는데, 그렇죠. 뭐 보시게 되면, 그렇죠. 여기 100페이지부터겠죠. 이것도 선생님이 정정해 놓을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